제가 이제 농어촌 민박업 얘기를 좀 자주 하고 있죠. 예, 자주 하고 있고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충분히 현금 흐름 나올 수 있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좀 물건이 이건 좀 아쉽게 지금 이제 취하된 것도 있고 뭐 좀 정지된 것도 있고 좀 아쉬운 물건도 몇 개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를 몇 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김포시 하성면이라는 곳이고 이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채권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청구 금액이 한 7억 되니까 뭐 이건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김포 하면은 좀 뭐 경기도에서도 약간 좀 외곽 쪽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실제로 김포 같은 곳도 실제로 보면은 농어촌 민박업 펜션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한번 봐볼까요? 이 하성면이라는 곳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김포에서도 이 앞쪽이 이제 한강신도시고요. 이 뒤쪽에 이제 있는 게 하성면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위쪽이 어디죠? 북한이다. 예, 개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쪽 이제 강화도, 예, 강화도 쪽에도 이제 좀 괜찮은 농어촌 민박업 물건도 몇 번 좀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 강화도보다는 좀 더 앞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거리뷰로 이제 그냥 지도로 보시면은 정말 주위에 뭐 딱히 없어요. 그냥 공장 좀 있고요. 공장지대 안에 있는 그냥 집입니다. 집. 여기서 누군가 또 농사를 짓고 있고 진짜 뭐 시골입니다. 공장지대 안에 딱 하나 있는 약간 주택 같은 곳이고, 자, 이걸 보시면은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주택자도 현금 흐름을 충분히 만들기에 괜찮다. 뭐 저한테 가끔씩 뭐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없어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눈 씻고 찾아보면 다 있고 공시지가 1억 이하 좀 넘어도 취등록세 조금 더 내고 한 달에 200, 300 더 버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 사진을 보시면요. 집은 뭐 깔끔합니다. 예, 마당도 이렇게 좀 넓게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어촌 민박업을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물건이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어떨까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뭐 집 자체도 깔끔해서 수리를 그래도 살짝은 해야 될 것 같지만은 이게 지금 2억 6천이면은 이게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지만 계획관리가 아니고 농림지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값만 해도 평당 한 5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만약에 2억 6천4백에 낙찰을 받았다. 낙찰을 뭐 2억 뭐 7천에 받았다. 그러면 뭐 대출을 보통 뭐 70% 하고 뭐 많이 나오면 뭐 80% 뽑거든요. 그러면 그냥 대출 2억이라 볼게요. 그럼 내 돈 7천만 원. 여기에 뭐 취등록세랑 뭐 이것저것 하면은 조금 돈이 더 들긴 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인테리어 그렇게 뭐 예쁘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잔금 7천이랑 뭐 취등록세랑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8천에서 8,500 정도? 예. 총해서 8천에서 8,500만 원 정도 들여서 월에 절하면은 3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순수익 기준입니다. 그럼 대출 2억 받았을 때 우리가 원리금 계산을 해볼게요. 그냥 네이버에 월, 원리금 균등 상환 계산기라고 해서 우리가 2억을 받아서 그냥 30년으로 보고 지금 금리 그냥 4.5%로 볼게요. 그러면은 원리금 균등으로 봤을 때 100만 원 정도 나가고 뭐 이것저것 관리비 하면은 120에서 130 나오면은 비용이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나오면은 매출이 그래도 한 450에서 500 내외는 나와야겠죠. 예.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이런 것도 검색을 하실 때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김포 총캉스라고 검색을 하셔서 잘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격대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자, 지금 제일 위에 나오는 걸 봐볼까요? 음, 그냥 일반 시골집이잖아요, 이거. 진짜 한옥이거든요. 지금 이런 거 1박에 얼마 정도 받는지가 안 나와 있네요. 그냥 딱 시골 감성이에요. 고기 구워 먹고. 자,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뭐 좀 싼 데는 30만 원, 좀 비싼 데는 38만 원, 46만 원, 53만 원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데가 지금 예약 정보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컨디션 하면은 이 정도 가격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이제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김포에 이것도 하성면이잖아요. 지금 경매물건도 하성면 이 아래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펜션들을 뭐 이런 데도 펜션이 이렇게 있잖아요. 선유한 나무꾼 펜션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다 이게 누군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로 할 수 있는 주택은 찾으면 다 나옵니다. 네, 한 달에 현금 흐름 300에서 400 정도 순수익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니까 제발 꾸준히 물건을 찾아보세요. 예, 찾으면은 언젠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나올 때까지 끝까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씩 지방 얘기도 많이 하죠. 저는 뭐 지역 가리지 않고 보는데,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물건이에요. 이건 이제 공시지가 1억이 좀 넘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변경이 됐고요. 지금 이미 경매로 넘어간 게 8,700 정도 되니까, 뭐 이것도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땅도 용도는 뭐 괜찮습니다. 건물을 보시면은 그냥 벽돌로 지은 굉장히 깔끔한 집입니다. 그래서 약간 촌캉스 개념보다는 그냥 와서 쉴 수 있는 뭐 정자라고 하나요? 이런 감성을 좀 살려가지고 울타리도 또 이렇게 쳐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는 약간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뛰놀 수 있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괜찮지 않을까? 자, 위치를 봐볼게요. 위치는 IC에서 가까우면 좋은데 뭐 조금 거리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북충주 IC 바로 인근이네요. 그나마 위치는 좀 더 2km면은 평택 제천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위성지도랑 보더라도 이게 마당이 좀 넓죠. 그래서 지금 이 위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좀 뭐 이렇게 마을 좀 있고 한가운데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뭐 지내기에는 깔끔하다. 이 정도 집이면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이거 지금 건물이 2017년식이니까 수리할 건 그렇게 뭐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280평 정도의 땅을 사서 펜션을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 대출하고 하면 내 돈 한 5천에서 7천 정도 들어갈 거고 여기도 1박에 사실 이게 첫 번째 물건이 김포였잖아요. 김포든 충주든 1박 단가는 비슷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차이점은 뭐냐? 김포같이 수도권에서 조금 입지가 좋은 곳은 현금 흐름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약간 시세 차익으로 포커스를 두시고, 조금 시골 지역에, 집 가격이 좀 싼데 집가 상승이 조금 확률이 떨어진다. 예, 그런 곳들은 그냥 수익률로 보는 거죠. 현금 흐름 수익률. 예. 그렇게 보면은 제일 심플합니다. 뭐 지방이라서 싸게 받고 뭐 수도권이라서 비싸게 받는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찾았던 곳들은 지방에서도 1박에 40만 원, 50만 원짜리도 꽤 많이 봤어요, 저는. 예. 저도 그런 거를 계속 뭐 저장을 해놓고 계속 있거든요. 잘하는 분들을 계속 배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1박에 제가 볼 때는 20만 원, 30만 원 충분히 받습니다. 예. 한번 이것도 찾아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충주 총캉스. 그럼 이제
이런 블로그 보면은 다 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들 되게 만족을 했으니까 남겼겠죠, 글을. 그래서 실제로 잘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뭐 소액으로 뭐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그래요. 아니 제 유튜브에 이렇게 소액으로 올려놓은 게 많은데 왜 자꾸 고민을 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 뭐 제 기준에서는 핑계를 댑니다. 네. 제가 다 이런 거 담아놓고 있거든요. 저 매일매일 신건 보고 낙찰된 거 보고 떤 방향으로 계속 해야 되는지 아파트는 요즘에 어떤지 이런 걸 계속 저도 체크를 하고 뭐 당연히 임장도 가고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요. 너무 인터넷만 보지 마시고요. 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에어비앤비는 서울 도심에 해야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고 자꾸 그 인터넷에 몇 개 있는 거 가지고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예, 저는 실전파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펜션으로도 돈을 잘 벌고 있는 거를 저는 계속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고 농어촌 민박업이든 외도민이든 뭐 다 마찬가지죠. 저는 에어비앤비만 해도 지금 한 6년을 했으니까 뭐 그래도 경험적으로나 이런 거는 많다고 저는 뭐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농어촌 민박업도 토지를 알아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토지도 한번 좀 보시고요. 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계속 넓혀 보세요. 저도 뭐 경매도 뭐 아파트 빌라 뭐 토지 공장 그다음에 뭐 쇼핑몰도 하고 에어비앤비도 뭐 농어촌 외도민 저는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토지를 아니까 또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업을 제가 왜 이렇게까지 계속 강조를 하는지 이거는 시간이 차차 지나면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꾸준히 하셔서 이런 소액으로 현금 흐름도 다들 만드셔서 조금은 편한 하루를 보내시고 계속 원하시는 목표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